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의 하루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는 소설 속 주인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와 함께 할게요. 저자 안토니오 스카르메타는 칠레 태생으로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73년 칠레에 쿠데타가 일어나자 독일로 망명해 1989년까지 베를린에 머물며 영화, 문학, 라디오극 등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작품에는 재치 넘치는 문장과 해학, 대중성 등이 역사의식과 함께 담겨 있다는 평이 있어요. 특히 1985년에 발표된 이 책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는 저자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외국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는 1970년 초 칠레의 작은 어촌 마을 이슬라 네그라를 무대로 쓰여졌습니다. 어부의 아들이면서 어부가 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마리오 히메네스는 우연히 우체국 구인 광고를 보고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오직 한 사람, 파블로 네루다 씨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네루다는 칠레의 국민 시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편물이 쏟아져 작은 우체국에서는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죠. 마리오는 운이 좋게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가 된 셈입니다. 마리오는 시인 네루다를 만나고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마리오의 어록과 함께 읽어볼게요. 17살 청년 마리오의 두뇌 속에는 온통 여자뿐이었죠. 여자들 앞에서 폼 잡기 위해 네루다의 시집에 사인을 받을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는 네루다는 시인에서 온 편지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급히 개봉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마리오가 하는 말이라니. 여자 빼면 스웨덴에 별게 있나요? 네루다는 눈을 껌뻑거리며 대답합니다. 노벨 문학상이 있지. 마침내 네루다와 긴 대화를 이어가게 된 마리오.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시 한 편을 읽어주죠. 시를 듣고 나서 마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시를 낭송하셨을 때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바다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멀미가 났거든요. 제가 마치 선생님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같았어요. 마리오가 스스로 만들어낸 메타포에 시인은 놀라고 마리오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네루다의 조언대로 포구 해변으로 가서 바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메타포에 대해 고민을 하던 마리오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자 너무 답답해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주점으로 갔다가 베아트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네루다에게 달려가서 마리오는 선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인 동무, 당신이 저를 이 소동에 빠뜨렸으니 책임지고 저를 구해주세요. 당신이 제게 시집을 선물했고 우표를 붙이는 데만 쓰던 혀를 다른 데 사용하는 걸 가르쳤어요. 사랑에 빠진 건 당신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졌다며 다짜고짜 도와달라 억지를 부리는 마리오가 어찌나 귀엽던지 시인은 기가 막혀 하죠. 네루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잠시 섬을 떠난 사이
마리오는 3천 쪽에 달하는 전집을 독파하고 시도 꽤 많이 외우게 돼요. 사회당 전당다회에서 네루다의 시를 암송하기도 하고 베아트리스에게 네루다의 시를 빌어 사랑을 고백하죠. 네루다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오자 마리오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에 빠뜨리고 시를 표절하게 만든 원인이 네루다라며 책임지라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한 마리오. 시인의 시를 표절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루다를 KO시킵니다. 네루다의 뚜쟁이 노릇 덕분에 마리오는 베아트리스와 결혼을 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네루다는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어 떠나죠.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워갑니다. 어느새 문학 청년이 되어버린 마리오. 난생 처음 받아보는 편지 앞에서 마리오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어요. 장모님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삼켜버리잖아요. 글이란 음미해야 하는 거예요. 입안에서 스르르 녹게 해야죠. 마리오가 자작시를 지어서 일간지에 응모하고 발표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툭테타가 일어나 버렸어요. 군대가 공공건물을 점령하고 총소리가 빗발치는 와중에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온 편지를 찾아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군인에게 냉소적으로 던진 한마디. 앞으로 머리는 모자나 이고 가는 데 써야겠죠? 비꼬는 말 속에 뼈가 있어요. 어느새 대담해진 마리오를 만날 수가 있네요. 앞으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1시간 동안 전보를 읽으며 모두 외운 마리오는 군대의 포위를 피해 가파른 비탈을 올라 네루다의 집에 도착합니다. 마리오는 미리 외워온 전보를 읽어주며 네루다를 안심시키지만 네루다의 육체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력은 사고력뿐인 걸 확인하고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선생님, 전보를 다 읽고 외웠어요. 구두로 전해드리려고요. 마리오 둘도 없는 벗이고 뚜쟁이이고 아들의 대부인 네루다에게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어요. 제발, 제발 죽지 마세요, 선생님. 마리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1973년 9월 23일 네루다는 산타마리오 병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책을 덮고 나자 불현듯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무작정 집을 나서서 바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쪽 바다로 가는 길은 눈이 부셨어요. 마리오가 베아트리스를 만나 무아지경에 빠질 때처럼 장렬하는 오후의 태양에 눈이 멀 지경이었죠. 서해 바다에 도착하자 어슬렁어슬렁 해변을 걸어보았어요. 메타포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이죠. 역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마리오 답답한 심경을 알 듯했죠. 수수청년 마리오는 위대한 시인 네루다를 만나 문학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였어요. 문학의 힘을 알아가는 과정에 진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비록 열광적으로 시작해서 침울한 나락으로 빨아 떨어지는 스토리지만 그러기에 현실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한편의 소설을 읽고 시들어가는 마음을 토닥거리며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닌 조금은 달라진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은 깊어진 듯 하고요. 소설을 통해 삶의 산길을 찾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